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을 좀 비교해서 설명할 이교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사회자가 소개를 시켜주는데 소개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약간 당황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요걸 많이, 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분당하고 평촌, 목동 쪽에 이 사업 방식 비교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재개발할 때 조합 방식만 있는 걸로 아셨죠, 그죠? 근데 이제 2016년부터 도시정비법이 바뀌어서 이제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새로. 그래서 2016년 도입돼서 2025년이니까 이제 거의 9년, 10년 돼가죠? 그런데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구역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신탁 방식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꽤 이제 구역마다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설명을 하고 사업 방식을 정하는 그런 게 요새 추세입니다. 네, 제 프로필인데 보통 이런 설명을 하면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를 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중앙 6구역의 설명에는 제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를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같은 중랑 구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 친근감이 오시죠? 네. 목동 아이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앙 6타운 지정되고 이 동네가 뜨겠다 해서 목동 아이파크에 이사 왔는데 해지돼 버렸어요. 6타운이. 그죠? 그래서 엄청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평초등학교 뒤에 이제 모아타운 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이제 중앙구역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쪽도 계속 모아타운도 있고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어서 같은 구민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이제 정책 지원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의 코디네이터하고 갈등관리 책임관으로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정비 아카데미 강사고요.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작년부터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자체나 조합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남의 동네에 가서 재개발 강의 많이 했는데 모처럼 우리 중랑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정비사업의 기초 원리하고 사업 방식 비교입니다. 두 번째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인데 사실은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로 모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기본 원리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기초 원리를 앞에서 아주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사업 방식 비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은 사실은 조합장의 능력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단계마다, 절차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서면 동의를 받고 또 총회 결의를 하고
또 인허가를 받고 하는 거를 전부 조합장이 앞장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재개발 사업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개발에서는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납니다. 어떤 의사결정으로 시작해서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도 전부 조합장이 안건을 만들고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역시 조합장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합장의 그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장이 어떤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냐면요,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500명, 1000명 조합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되고요. 모든 업무 집행의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또 지켜야 될 의무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관련 법규와 정관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알아야 되죠. 법령 규칙을 알아야 되고 관련 소시 조례 규칙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침 같은 게 많거든요. 그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거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합을, 그죠?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의 법인, 조합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으로 잘 숙지를 하고 그 정관에 따라 조합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이익을 대변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몇천억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 돈이고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표자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 보면 전체 조합의 이익과 조합장의 이익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전체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정하게 업무 수행해야 되고 또 요새는 도시정비법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안 하면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있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 리스크가 큰 겁니다. 조합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조합장이 능력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재개발 사업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실히 노력하시는 조합장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강의하지만 요새는 이제 서대문구,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밤에요 주로. 그러면 늦은 시간에 막 50명, 100명 추진위원장, 조합장님들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갑니다. 참 열심히 하세요. 그죠? 왜? 또 자기 조합에 자기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도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언론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예, 부정 비리고 뭐 구속되거나 처벌받거나 그죠?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장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 혼자 또 조합장 개인의 능력에서 운영되는 게
이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 방식은 조합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성실하면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조합 방식. 왜? 소유자니까. 그죠? 그리고 주민들 다 아는 같은 주민이니까. 그죠? 그래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합장님이 무능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에는 이 자체 감시 감독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를 뽑죠. 이사님들은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감사님은 조합장이나 이사들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명 이내로 뽑습니다. 보통 한 2명 정도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업무감사, 한 명은 재무감사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냥 조합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감사를 잘 해야 되는데 감독을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감독 기능이 없다 보면 조합에서 뭘 잘못하는 거를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이런 소송 기능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조합 방식이 주였는데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다른 말로 지정개발자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신탁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은 전문적이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탁사의 시스템에 의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도입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9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준공 난 게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신탁 방식을 해서.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곳은 약 200여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재개발자원 중에 한 2,000여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비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가 이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그렇죠? 재개발하는 거는 좋죠. 그죠? 노후된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문제잖아요, 항상. 그죠? 요새 뭐 다들 경기도 어렵고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새 아파트 짓는 건 좋은데 그죠? 내가 그럼 과연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죠? 뭐 대충 알려주긴 했죠? 안 알려주세요? 정비계획할 때 뭐 좀 알려주는데 뭐 기계를 계산해가지고 어쩌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알려주는데 지금은 사업 초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도 안 된 상태잖아요. 정비계획 나고 건축진입 받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관리처분 가야 돼요. 시공사도 뽑아서 공사비 확정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 그냥 그 구역에서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되고 관리처분 할 때쯤 되면 이제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 분담금은 전체 재개발에 소입되는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빼면 분담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재개발을 해서 생기는 수입은 일반 분양 수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상가나 임대아파트 매각하는 비용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단순화해서 일반 분양 수입하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분담금 합 요게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을 수입을 빼면 조합원 분담금이죠. 이건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사업비의 70%가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키면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시공사한테 주는 공사비가 좌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지출의 70%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야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분양 수입에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하면 저런 공식이 나옵니다. 저런 분담금 총액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사업비를 일반 분양 수입으로 빼면 저는 총 분담금이 되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례율 계산해서 종전자산의 그 비율에 따라 이제 분담이 되겠죠. 이제 그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아시기 바라고요. 일단 사업비가 70%에 해당하는 게 공사비다. 그죠? 공사비가 우리 분담금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일반 분양은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공사를 뽑는데 시공사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빨리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갑이요. 네? 갑이요. 시공사 갑이에요? 네. 조합은 뭐예요? 갑이요. 갑이 을이에요? 네. 이상해. 정답 갑이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공사는 갑이냐 을이냐. 시공사 선정전에는 조합이 갑입니다. 우리가 발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 ABC 시공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악을 하잖아요. A 시공사입니다. B 시공사입니다. 우리 뭐 해줍니다. 우리 뭐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막 수주를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인 것 같아. 그죠? 과연 그럴까요? 선정된 후에 시공사가 갑으로 바뀝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조합이 갑이고 을이 시공사가 도장을 찍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공사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단순히 우리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주는 단순 도급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주면서 아파트 지어줘 이런 업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 업자가 오잖아요. 그럼 계약하죠. 돈 주고 일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깝죽하고 인사 잘하고 그러죠. 이게 이 재개발은 좀 틀려요.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를 해줍니다. 아시죠? 예. 몇백억씩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주예요, 물주. 우리 사업비를 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시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행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시공사를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를 뽑을 때가 아닙니다. 사업계 승인이 나면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면이 확정이 되면, 그죠? 이제 진짜 공사비를 확정하는 본계약을 하는데, 이때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 직원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사비 진행 때 조합 방식은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비를 시공사가 대여해 주죠. 그 사업비 중에 조합 운영비하고 조합장 월급도 거기서 가져갑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공사가 준 돈으로 내가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조합장. 조합 운영비를 쓰고 조합의 그 사업비를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랑 협상을 할 때는 사실은 원수같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아니 공사비 막 수십억, 수백억을 올리면 진짜 뭐 하고 원수같이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재개발이 몇 년 걸리죠?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10년? 빠르면 또 뒤에 계신 분 15년 좀 더 쓰실 분 없어요? 네? 20년 18.5년 걸립니다. 서울시 통계 18.5년입니다. 이거 오픈은 안 돼 있어요. 오픈하면 욕먹으니까. 지금 평균이 18.5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15년, 늦으면 20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20년 초입에 와 있어요. 네? 지금 많이 해도 18.5년이 평균이에요. 늦으면 20년. 그럼 이제 각자 자기 나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 발생하고 금융비 발생하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이런 거 가끔 잘 보시죠. 딴데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이 조합 방식은 조합장 자르고 다시 뽑고 자르고 다시 뽑고 하다가 한 5년은 걸려요. 사실은. 실제 그 20년 중에 한 5년은 그걸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이 늘어나는 거는 공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는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뭐 조합 방식으로 해야 된다, 신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되어 있네요. 재개발인데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중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조합 방식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정비사업위원회라고 주민대표랑 협의를 하고 조합 방식의 총회와 같은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대의원회가 없습니다. 신탁 방식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합 방식보다 소유자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님들도 조합원이죠? 소유자죠? 대의원들도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수렴되고 절충되고 이러면서 총회를 가는데, 그죠? 우리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만들어 안을 정비사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바로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긴 하지만 소유자 의견이 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주민들이 피켓 들고 나섰죠? 다른 신탁사, 여의도에서 실제로 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25년 7월 8일자 기사에 보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데인데 설계 변경을 하는데 불만을 제기하는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사가 주민들 의견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를 했다. 이런 불만이에요. 물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신탁사는 아니다. 우리는 정비사위원회랑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주민 대표가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 주민들 얘기는 아니 주민들 전체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을 했어야지 그 정비사위원회 대표들 몇 명하고만 했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탁 방식을 한다면 저 시행 규정이라는
하는 걸 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시행 규정이 뭐냐면 우리가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합의 내부 규율을 하는 법이 조합 정관이죠. 근데 신탁 방식은 시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시행 규정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시행 규정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탁사가 정비사업위원회 그 대표들,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기네가 이제 시행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아까 그 여의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시정리법 48조에 보면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그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런 중요한 협력업체나 그죠? 소유자 여러분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 의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중간에 이사회 대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 규정에 소유자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놓으면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이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합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죠. 그죠? 시공사 대기업이고 또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공사비 협상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신탁의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주기 때문에 조합 방식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탁 방식을 하는 신탁사가 우리들한테 공짜로 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탁 수수료라는 걸 받아갑니다. 돈 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합 방식에는 이제 신탁 수수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은 하면 좋은 거 같은데 신탁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거죠. 근데 그 신탁 수수료는 결국 우리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하는 부분하고 신탁 수수료 주는 거하고 해서 공사비 절감이 더 커야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탁 방식을 하면 신탁 수수료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잘못된 거고요. 신탁 방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신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논리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 수수료보다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게 더 많을 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에는 조합 방식에는 없는 신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신탁사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 신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몇십억 될 거예요. 몇백억. 근데 그래서 절감액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신탁사한테 주는 신탁 수수료가 신탁 방식을 선택해서 절감되는 공사비 절감액, 또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액, 또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 절감액, 이렇게 절감되는 금액을 다 합친 거하고 신탁 수수료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같거나 커야죠. 또 잘못됐네. 절감액이 커야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에디오로 봐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조합 방식으로 할 때는 분쟁, 내분 소송을 할 때 갈등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갈등 관리. 조합원들 간의 다툼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할 때는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주택 가지신 분하고 주택이 아닌 분, 또 다세대하고 단독주택하고 약간의 미미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 초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왜? 우리 재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사업계 승인 이후에 발전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종전자산 금액을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시장하라고 해요. 우리 아파트 분양가 얼마니까, 여러분들 종전자산 평가하면 얼마니까, 또 차익이 분양금이죠? 도움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또 누가 중재를 하냐 이거죠. 우리 조합장님도 소유자고, 이사님들도 소유자고, 대의원들도 소유자잖아요. 그죠? 다 이게 분쟁이 생기면 누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이나 구청도 개입을 못 합니다. 남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신탁을 하면, 신탁은 그래도 이제 시행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좀 조정하고 중재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합 방식에서 뭐 조합장을 갈아야 된다, 집행부를 바꿔야 된다 하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바꾸면 또 매년 늦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분담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문제는, 그럼 또 신탁 방식으로 그러면 하면 되겠네. 그런데, 또 그건 아닙니다.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신탁회사가 뭘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탁회사는 전문가입니다. 그죠? 전문가고, 우리한테 이제 사업비 대여도 해주고, 시공사 대신 해주고, 뭐 공사를 좀 절감시키는 역할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하는데, 완전은 아니에요, 신탁사들도. 그죠?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신탁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거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남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게 또 8월 15일 날 기사인데요. 상계주거 5단지 아시죠? 노원구에 있는 거. 우리 또 인적구니까 상계주거 5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갈등이 있어서 공사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시공사가 갔어요.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공사를 뽑았는데 2번이나 유찰을 되고 해서 수익 계약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물론 뭐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신탁사가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신탁사가 노력은 했겠죠. 노력은 했는데 어쨌든 신탁회사가 있다고 해서 조합 방식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100%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가 좀 도와주니까 뭐 조합 방식보다는 좀 낫겠죠. 저희가 어디죠? 노란 표시한데. 네? 근데 전 당구개혁이 언제 보람산역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라고. 그죠? 4호선. 종천이 원래 당구개혁이었는데, 제가 저 한계구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당구개혁이 없는 거예요. 보람산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보람산역에 있는데, 저기가 2010년 5월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죠? 그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 됐죠? 아까 빨리 하면 15년이라고 했죠? 네?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집받고 싸우느라고. 2023년에 발처분이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죠? 분담금이 많으니까. 공사비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2010년에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2023년이면 13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꽤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처분이 통과가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이주하고 철거 공사하고 준공을 하는데 거기서 발처분이 부결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부정투표를 합니다. 관리청은 3분의 2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가 1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관리청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들여보내서 조합원인 것처럼 부정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장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조합집행부가 정보해임됩니다. 정보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을 선임을 해줬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 총회를 해서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새로 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 새로 되신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위예요, 비대위. 지금 조합장하고 이사님들, 조합집행부를 장악하신 분이 예전에 비대위였다고. 옛날 조합하던 분은 다 잘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죠? 뭐해 이제 비대위해야지. 잘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비대위가 조합이 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비대위에서 잘린 사람은 또 비대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골이 깊고 소위 잘하네 논쟁이 안 생겨야 돼요. 한 번 생겨서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뭐 이게 일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가 하는 나는 가고 제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가는 거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감정이 상하고 저 사람이 나 잘랐으니까 그죠? 근데 조합장을 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죠.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서.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지역은 아예 신탁을 하는 게 낫습니다. 조합해봐야 또 이런 꼴이 나면 괜히 그냥 돈만 쓰고 사업만 늦어지고, 그죠?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1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관리청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정도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 5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5년에 조합 설립하고 5년에 할 수 있는 일인데 10년간 뭐 했냐고. 10년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바로 잘 될 거냐.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잘 되는지. 잘 돼야겠죠.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재개발 사업이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우여곡절을 겪을 거예요. 아마 뭐 언제나 되겠죠. 되는데 약간 이 노후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된 구역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제가 구역명을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양입니다. 안양의 역세권입니다. 아주 위치가 좋은데요. 진짜 너무 탐나요. 사고 싶은데요. 근데 저기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좀 구역이 큰 데 있죠. 원래 저게 구역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본 계획이 밑에 그림으로 됐어요. 쪼개졌죠? 그 중간에 도로가 있죠? 쪼개졌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요 밑에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A블록이고 밑에 거는 B블록이 됐습니다. 그럼 뭐 이해가 나눠진 거. 그래서 기본 계획에 원래 공람할 때는 하나의 구역이었는데 주민들이 막 이런 구에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눠줬어요. 이게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규모가 컸으면 또 규모의 의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모가 크면 단지가 더 크고 그러면 더 좋은 시공사도 오고 공사비 단가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줬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또 이해해요. 두 개의 구역 나눠줬으면 그냥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좋게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윗동네 A블록은
세파가 있습니다. 세파. 밑에 블록, B블록 또 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땡땡씨, 고 땡땡씨, 김 땡땡씨, 밑에는 가 땡땡씨, 이 땡땡씨, 김 땡땡씨 이렇게 해서 저게 원래 하나로 재개발을 할 지역이었는데 구역이 두 개로 나누시고 또 나머지 그 각각 구역에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 개 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B블록이 또 하나 더 생겼대, 그새. 4개네, 4개. 지금 뭔 얘기해,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가서 50%는 어떻게 받을 수도 있겠죠? 확률로는 33%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진이 동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한쪽 힘이 좀 세면 어떻게든 50%까지는 받겠죠. 그죠? 근데 조합 설립은 못하지. 75%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합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제가 저 현장을 갖고 왔는데, 어느 교회랑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또 같은 국민들한테 생생한 사례를 이제 가져왔는데, 너무 아까운 현장입니다. 여기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그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기본계획 나와서 정비계획 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거는 잘 했으면 엄청나게 좋은 구역이 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것도 조합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합 방식은 감시 감독 기능이 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는 부정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신탁 방식으로 하면 완전히 100% 깨끗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신탁자도 사람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탁 방식은 국토교통부에서 감독도 받고 국민감독도 받고 신탁사 내부에 주법 감시인이라고 해서 감독도 하고 또 다른 신탁사와 경쟁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정은 없습니다. 시스템에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신탁사가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급여도 높아요. 급여도 높고 대우가 좋아요. 그런데 굳이 부정을 저질러서 잠깐 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100%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신탁사가 시행자 입장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다소의 부정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법 48조에 의해서 시공사 어떤 협력업체 선정, 그다음에 조합원 소유자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의견을 듣고 토지성 소유자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탁사 좀 안 좋은 회사 같은데 막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견제해 주셔야 돼요. 그죠? 신탁사의 약점은 제가 압니다. 뭐가 약한 줄 아세요? 민원의 약합니다. 민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신탁사는 좀 상대적으로 부정의 소지는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신탁사가 그 조합이나 같은 거잖아요. 시행자 지위란 말이에요. 근데 해놨는데 일을 잘하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잘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래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이를 잘 못하면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점 소유자 과반수의 의결로 지정 취소하는 걸 구청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사가 열심히 하겠죠?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탁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법이 조합 방식에 맞춰서 여러 가지 법제가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탁 방식이 꽤 이제 인기 있는 주류 사업 방식으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법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신탁에 대한 규정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전문성 있고 투명하고 소유자와 소통 잘하는 조합장이 있다면, 그죠? 그리고 소유자 간의 분쟁, 갈등이 없고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는 조합장이 우리 중화 6구역에 있다면 조합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맨날 자기 권한만 내세우고 인권 개입하려고 하고 투명하게 운영 안 하고 뭐 조합원 간의 이런 분쟁 이런 거 잘 해결 못 하고 그러면 조합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사업 관리 해주고 초기 사업 자금 대주고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탁사도 제도 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좀 곤란하죠? 우리한테 사업비 대여해주고 잘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신탁사 직원 있고 좀 전문적이고 깨끗하게 잘 우리 구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제법의 마음에 있는 직원이 담당자가 돼가지고 여기 흔히 말하는 뭐를 해줘도가 생긴다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탁방식 많이 그렇다면 신탁방식으로 하는데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야 됩니다. 조합방식으로 가야 되냐 신탁방식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구역의 상황 소유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결정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면? 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